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이 대출 중단 사태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리고 국민은행도 이제 수요 쏠림을 의식해서 금리를 조금씩 올렸고요. 자,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 지금 또 속보로 전세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진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전세대출금을 활용해서 투기에 쓰는 수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사를 강화한다는 건데, 사실 이 이유만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예, 이제 이사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상치 않은 정책 방향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속보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마저 이제 받기 어려워진다 혹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컨텐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하단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강의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자, 최근 상황 굉장히 심각합니다. 가혹한 현실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은데, 지금 매매가가 오른 것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거는 지금 실제 거주하는데 이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이게 바로 가혹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남구 평당 평균 전세가가 4천만 원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 이게 지금도 아니고 4월께 3, 4월께 6억을 넘어갔습니다. 6억 3천? 지금은 뭐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지만 뭐 7억 정도는 가뿐히 또 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2년 전에 전세가,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3억대였습니다. 근데 거의 뭐 2배가 오른 상황인 것이고, 2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살펴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계약 갱신 청구권 이후 이 8월부터 11월까지 퀀텀 점프를 했어요, 가격이. 뭐 몇 억씩 그냥 다 올라버렸거든요. 매매가, 그때 당시에는 매매가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상승률이.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정권 초기부터 그렇게 심상치 않다 얘기하고 내 집 하나는 투기가 아니다, 투자가 아니다, 무조건 필수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됐잖아요. 가장 힘든 사람은 결국 무주택자입니다. 이 인플레이션, 물가 올라가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먹는 가격도 올라가고 굉장히 답답합니다. 임금 오르는 거에 비해서 집값은 저만큼 가 있고요. 또 다시 떨어진다고 계속 이 사탕 발린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거 들으시면 평생 못 벗어납니다. 그 굴레를. 과거 장부터 계속 저는 봐왔고 그런 모습들을 봐왔고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신을 그대로 또 그 마인드를 유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가장 힘든 사람은 결국 무주택자다. 네. 지금은요, 서울 보시게 되면 서울 중심지 같은 경우 특히 전세자금 대출 없이는 이 거주지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세자금 대출 필요 없으셨던 분들도 이제는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이 무조건 80% 나오느냐? 아니거든요. 한도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보증으로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5억까지죠. 그래서 이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도 안 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거주지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렇게 되면 거주지에서 밀려나면 그 거주지도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이 거주 밀림 현상을 겪게 된 사람이 또 전세금을 다 올려놓으니까. 자, 이번 전세대출 심사 강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이 투기가 사례가 있다. 그래서 투기 차단의 목적으로 해야 된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가 추가로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얘기 나오는 건 전세자금 대출을 줄인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심사를 강화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이번 정권을 이미 이제 적응하신 분은 심사 강화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 축소로 갈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짜여진 스토리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전세대출 폭증이 가계부채 그 방안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는 없었거든요. 배제가 돼 있었어요. 주담대 그 대출 규제는 있었지만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DSR 적용 문제도 전세 대출에 관련돼서는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건 결국에는 적용이 될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DSR 적용도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전세 대출 폭증이 전세값 상승 외에도 근데 전세 대출 폭증이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예,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전세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이 올전세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세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전세값이 많이 오른 거 외에도 주식이나 비트코인, 뭐 부동산 투자에 쓰인 사례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명분인 거죠. 예.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명분이. 똑같은 거죠. 명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가계부채를 잡는 것과 그리고 전세가 이번에 진짜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전세가 상승 수치를 좀 억제하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 조건 까다롭게 하고 축소시키는 방안으로 지금 만들려는 초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DSR 적용으로 좀 줄일 것 같다라는 예상을 많이 해봅니다. 나중에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거.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전세대출이 규제가 하나도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미 대출이 한 2차례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전세대출 뭐 소득에 따라서 안 해준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말 바꾼 거 기억나실 거예요. 하루 만에 난리가 나니까는 말 바꿨었거든요, 그때도. 자, 이미 규제 내에 있는 전세대출, 전세대출 규제가 있다. 자, 전세가가 파죽지세로 올랐죠. 근데 하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계가 있어요. 5억까지입니다. 그것도 무주택자일 경우만 그래요. 자, 1주택자의 경우에는 3억까지만 가능합니다. 3억까지만. 자, 근데 1주택자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갖고 있을 때, 대출이 아예 안 나와 버립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그리고 2주택자는 말할 것도 없이 전세자금 대출 못 받고요. 그리고, 작년 7월 이후에, 규제날 이후에 3억 이상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3억 이상 아파트를 매수했을 시, 규제 이후 매수한 경우에 또 대출이 안 나와버려요. 전세자금 대출이. 이렇게 이미 촘촘하게 구성을 다 해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추가로 전세자금 대출을 쪼이겠다. 자, 이게 발표가 가계부채 추가 규제가 조만간 발표된다고 하고요. 그때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예상해보는 바예요. 이건 확정된 게 아니라 예상을 하는 건데 이건 뭐 기사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고요. 자,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지금 우리가 매매할 때만 쓰고 있죠. 규제지역 내에서. 그리고 비규제지역도 일정 금액 이상 되면. 근데 전세도 제출 의무화를 진행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전세도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거죠. 어디서 뭐 났고 실제로 전세 이 대출금이 쓰이고 있는지, 뭐 실거주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저는 이게 진짜 굉장한 뻘짓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간에 요거로 일단 초반 명분을 잡는다. 이 다음에 대출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자, 그리고 전세대출 규제 대상 원래 제외됐습니다만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로 자금 현황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자, 그리고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적용할 수도 있다. 아까도 말했던 거고요. 자, 그리고 기존의 대출을 이미 받은 게 있다라면 이것도 DSR 연장선인데 있다라면 이거를 갚아야만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게끔 이렇게 짤 수도 있다. 어쨌든 간에 이젠 전세자금 대출이 전보다 더 못해진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시민들은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드네요. 자, 어쨌든 전세자금 대출을 조이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제 생각엔 오히려 저가주택 매수로 돌아서는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 오히려 전세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사는 게 더 쉬운 거지. 그래서 전세가 급등으로 인해서 대출까지 만약에 대출을 줄이면
가격 못 맞춥니다. 무조건 거주 밀림이에요. 아, 이럴 바에는 그냥 우리 사자. 이렇게 수요가 전환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월세로 돌아서는 수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월세까지 뭐 오르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전세가 폭등, 이번 이사철에 전세가 폭등이 예견되고 있는데 이거를 일시적으로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폭등이 아니라 그냥 뭐 상승 정도로 뭐 버틸 수는 있겠습니다만, 공급과 수요의 변화 없이는 이걸 못 막아요. 현재 가치거든. 매매는 사실 기대심리라는 게 있지만 전세가는 기대심리가 아니라 현재 가치예요. 예, 너무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가가 급등했다는 거는 이게 깨달아야 돼요. 지금 정책을 운용하시는 분은 전세는 너무 정확하게 현재 공급과 수요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가격 지표. 근데 이게 급등했다? 무슨 매매도 아니고 뭐 몇 억씩, 뭐 서울은 뭐 3억, 5억씩 올랐죠? 주요 입지 같은 경우에. 이러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를 인지해야 돼요. 아무리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싶어요. 예, 정말 시민들만 괴롭힘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무리도 안 풀잖아요, 지금. 임대입법, 계약갱신청권 이거를 계속 유지하면 이게 나중에는 뭐 공급이 풀리면 괜찮아지겠죠. 문화로 자리 잡겠지. 근데 지금 당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자, 어쨌든 간에, 예, 공급이 없는 한 현재 가치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예, 소득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소득이 증가하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자본주의에서. 버는 걸 줄이면 집값 떨어질 수 있겠지. 예, 전 국민 버는 거 줄어들면, 예, 어차피 뭐 세금 늘리고 있으니까 소득 줄어들 수 있겠네. 예, 아무튼 간에, 예, 공급 없는 한 현재 가치는 계속 오를 것이고 소득까지 막을 수는 없다. 예, 이게 가장 큰 맹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매매 같은 경우 제가 말했죠. 피크아웃이 있을 수 있다. 고점으로 테스트하다가 고점으로 인식되면 수요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전세는 아니거든요. 전세는 아니에요. 피크아웃 없습니다. 현재 가치예요. 철저하게. 계속 오를 겁니다. 지금 부동산은 여러분들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전세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거는 그냥 마음 아파서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유로 어떤 게 됐던 간에 가지고 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청약도 아파텔도 있잖아요. 예,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요즘에 뭐 예전에 오피스텔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재개발도 그냥 빌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아니면은 비싸게 제 돈 주고 사던가 피 주고 사던가. 예, 근데 그럴 돈이 없으실 분들이 보이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밧줄 잡아야 돼요. 이게 좀 오래된 밧줄이든, 예? 이게 긴가민가한 밧줄이든, 입지만 정확하면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예. 지금은 뭘 가릴 때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내용, 속보 내용 전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뭐 추가적인 뭐 정책 내용 나오는 게 있으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예, 속보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멤버십 강의까지 시청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댓글 꼭 눌러서 블로그에 정보들 많습니다. 뉴스 제가 매일 올리고 있거든요. 예, 이웃 신청 꼭 누르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